사마법 제1편 인본. 근본을 인으로 하라. 옛 성왕은 인을 근본으로 하고 의에 입각해 나라를 다스렸다. 이를 정도라고 한다. 정도가 막혀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일시적인 타겟책으로 권도를 사용했다. 권도는 임기응변의 조치로 인의에 구애되지 않고 적을 정복하는 술수다. 이는 전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반인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권도에 의하면 다수의 안락을 위해 소수의 사람을 죽이는 것도 인정한다. 한 나라를 공략할지라도 그 나라 백성을 사랑한다면 공략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다. 전쟁으로 앞날에 더 큰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그 또한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인자는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고, 의자는 기쁨을 주고, 지자는 의지하도록 만들고, 용자는 마음을 격려해주고, 신자는 믿음을 준다. 안으로 일반인의 지지를 받는 것은 견고한 무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밖으로 국위를 떨치는 것은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전쟁의 기본 도리를 말하면 먼저 농사철에 백성을 동원해 절기를 그르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유행병이 나돌 때 군사를 징집해 누를 끼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백성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다. 적국의 국상이 났거나 흉년이 들어 기아에 허덕일 때는 쳐들어가지 않는다. 적국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추운 겨울과 무더운 여름에는 출병하지 않는다. 백성을 두루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라가 아무리 강대할지라도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천하가 태평할지라도 국방을 게을리하면 반드시 위기에 처하게 된다. 천하가 평정되면 천자는 몸소 개선 환영을 베풀고 봄, 가을로 한가한 때를 택해 사냥을 통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제후들도 군사를 점호하고 열병식을 행한다. 이런 굴례는 모두 국방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옛 성왕은 싸울지라도 원칙을 지켰다. 첫째, 패주하는 적을 추격할지라도 100보를 넘지 않았고, 적을 쫓아가도 90리를 넘지 않았다. 예를 밝힌 이유다. 둘째, 이미 전투 능력을 잃은 자를 끝까지 궁지에 몰아넣어 살해하지 않고 부상을 당했거나 병든 자를 동정해 보살펴 주었다. 인을 밝힌 이유다. 셋째, 양군이 행렬을 정비하고 진군의 북을 치며 불의의 습격을 하지 않았다. 신의를 밝힌 이유다. 넷째, 정의를 위해 싸우고 이해 득실을 위해 싸우지 않았다. 위를 밝힌 이유다. 다섯째, 항복한 자를 용서해주고 죽이지 않았다. 용맹을 밝힌 이유다. 여섯째, 추잡한 전쟁을 배격하고 싸움을 시작할 때와 끝날 때를 헤아려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지혜를 밝힌 이유다. 이상의 6가지 덕을 훈련할 때 잘 가르쳐 백성의 기강으로 삼았다. 이것이 예로부터 전해온 군대를 다스리는 방법이다. 옛 성왕이 천하를 다스린 것을 보면 자연 법칙에 순응하고 땅의 형세에 따랐다. 백성 가운데 덕망이 높은 자를 가려 그 덕망의 크기에 따라 적재적소의 관직에 배치했다. 대의 명분을 세워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다하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제후들로 하여금 봉해진 지역을 다스리게 하고 직분을 정한 뒤 자규에 따라 녹봉을 받게 했다. 이처럼 인덕으로 천하를 다스린 덕분에 모든 제후가 기꺼이 이에 따랐고, 멀리 해외의 나라도 공물을 바치며 순복했다. 천하가 태평해지자 풍속도 순순해져 죄를 짓는 백성이 없었다. 감옥의 문이 늘 열려있고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다. 모두 성왕의 덕치가 지극한 덕분이었다. 뒤를 이은 후대의 현왕은 옛 성왕에 미치지 못했다. 백성의 성품이 날로 거칠어져 예학과 법도를 제정하며 5가지 형을 정하고 군사를 일으켜 불의한 자를 치고 제후들의 나라를 시찰해 실정을 살피고 제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예학 제도의 통일을 기했다. 제후 가운데 제왕의 명을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덕에 위배되고 천시를 거역하고 유공자를 학대한 자가 있으면 널리 천하의 제후들에게 고해 그 죄를 밝혔다. 하늘의 신과 1월 성신에게 고하고 땅의 신과 사해의 신 및 산천의 신에게 빌고 종묘에와 이를 고했다. 연후의 제상은 제왕의 명을 받아 제후의 군사를 소집하고 이같이 명한다. 현재 어느 나라가 불의를 저질렀으므로 징벌해야 한다. 모년 모월 모일에 여러 제후국의 군사는 그 나라에 가서 제왕의 군사와 연합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자를 토벌해 형벌에 처하고 그 나라의 정사를 바르게 잡으라. 제상은 분부를 내리고 여러 관원과 함께 병사에게 이같이 지시한다. 저 죄지은 군주의 나라에 들어가 신묘를 더럽히지 말고 사냥을 하지 말라. 건축물을 파손하지 말고 민가를 불사르지 말라.
나무도 베지 말고 가축과 곡식 및 기구 같은 것을 빼앗지 말라. 그 나라의 노인과 어린이를 보면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들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병사들을 만나더라도 반항하지 않는 한 적대시하지 말라. 적이 부상을 입었으면 약으로 치료해주고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어 이미 죄를 저지른 제후를 처형하고 왕과 제후는 그 나라의 그릇된 정사를 바로잡고 그 나라의 현자를 등용해 제후로 삼고 관직을 정상화한다. 제왕이나 패자가 제후를 다스리는 데는 8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제후에게 다스릴 영토의 한계를 분명히 정해준다. 둘째, 정령으로 모든 제후를 다스린다. 셋째, 예의와 신의로 제후 간의 화친을 도모한다. 넷째, 재력으로 도와 제후를 기쁘게 한다. 다섯째, 지모가 있는 자를 파견해 제후들 사이를 가깝게 한다. 여섯째, 군사와 무기를 갖춰 무력으로 모든 제후를 제압한다. 일곱째, 모든 제후와 이해를 같이 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로 묶는다. 여덟째, 대국 제후는 소국 제후를 도와주고 소국 제후는 대국 제후를 섬김으로써 모든 제후가 화친하게 만든다. 제후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공표할 금령으로 9가지가 있다. 첫째, 약한 나라를 괴롭히고 인구가 적은 나라를 침략할 경우 그 나라 영토의 사면을 축소시킨다. 둘째, 현명한 신하를 역적으로 몰고 양면을 괴롭힐 경우 토벌한다. 셋째, 국내의 백성에게 행패와 학대를 일삼고 다른 나라를 억압할 경우 그 군주는 수도 이외의 한적한 곳으로 유배를 보내고 현자를 옹립한다. 넷째, 전야를 황폐하게 만들어 백성이 이웃 나라로 흩어질 때는 그 영토의 일부를 몰수한다. 다섯째, 지세가 견고한 것만 믿고 제후가 천자의 명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군사를 동원해 토벌한다. 여섯째, 친족을 살해한 자가 있을 경우 엄벌에 처해 시정한다. 일곱째, 본국의 군주를 살해 또는 추방한 자가 있을 경우 극형에 처한다. 여덟째, 법령을 위배하고 나라를 잘못 다스릴 경우 이웃과 통교하는 것을 막아 고립시킨다. 아홉째, 남녀 모두 풍기가 문란해 짐승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그 나라를 멸망시킨다. 사마법 제2편 천자지휘 공평무사하게 대하라. 천자가 취해야 할 길은 순전히 천지의 도를 따르고 옛 성왕의 사적과 견주어 보고 잘못이 없도록 천하를 다스리는 데 있다. 백성의 길은 반드시 부모의 가르침을 받들어 봉양하고 왕과 어른의 교훈을 좇아 바르게 행동하는 데 있다. 비록 왕이 현명할지라도 평소 백성을 잘 가르쳐 훈련시키지 않으면 유사시 아무 쓸모가 없다. 옛 성왕은 백성을 가르칠 때 반드시 귀천의 제도를 세워 서로 분수를 지키게 했다. 덕행으로 정도를 지켜 상호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았다. 재능이 뛰어난 자는 각자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고 남의 재능을 가로막는 일을 하지 않았다. 용감하고 기력이 강한 자는 자신의 힘에 의지하고 타인을 침범하지 않았다. 지향하는 방향이 같고 마음이 서로 융화된 이유다. 옛날에는 조정의 문관들이 무관의 일에 간섭하지 않았고 무관은 조정의 정치에 간섭하지 않았다. 조정에는 조정의 덕이가 있고 군대는 군대의 덕이가 있다. 문무가 양립한 이유다. 각자 그 영역을 지켜 서로 침해하는 일이 없었기에 가능했다. 윗자리에 있는 자는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지 않는 장병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런 자는 사람의 위에 설 수 있는 귀중한 인재다.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지 않는 자는 남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남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자는 남과 다툴 일이 없다. 조정은 반드시 민정을 잘 알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군대는 반드시 세밀한 보고에 의해 계획을 적절히 집행한다. 재능이 있는 자는 각자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고 남들이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이 없다. 명에 잘 복종하는 자는 후한 상을 내리고 명을 어긴 자는 무거운 형을 가하면 남보다 용맹이 뛰어날지라도 자신의 강한 힘만 믿고 남을 침해하는 일이 없다. 백성에게 충분히 가르치고 난 연후 비로소 기용할 만한 인재를 선발해 일을 맡긴다. 백성에 대한 가르침이 잘 진행되면 유능한 백관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다. 백성에 대한 가르침이 간략하고 번잡하지 않으면 백성은 선량한 마음을 갖게 마련이고 이것이 몸에 배면 백성에게 미풍양속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교화의 극치다. 옛 성왕의 군사들은 일선에서 패주하는 적을 멀리까지 추격하지 않고 후퇴하는 적을 끝까지 쫓아가지 않았다.
멀리까지 추격하지 않으면 적의 계략에 말려들 일이 없고 끝까지 쫓아가지 않으면 적의 함정에 빠질 염려가 없다. 얘를 진지를 강화하는 도리로 삼고 인을 승리의 근본으로 삼았다. 적과 싸워 일단 승리한 뒤에 얘와 인에 입각한 교환은 전쟁 이전으로 돌아갔다. 예로부터 군자가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소중히 여긴 이유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순임금은 백성에게 일치단결해 국난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백성으로 하여금 명에 잘 따르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하나라 우왕은 군사를 일으켜 출병할 때 휘하 장병들에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총궐기할 것을 다짐했다. 장병들로 하여금 우선 각자 잘 생각해 스스로 적과 싸우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은나라 탕왕은 군영 문 밖에서 장병에게 승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을 다짐했다. 장병들로 하여금 우선 전투에 나설 마음의 준비를 갖춘 후 투지를 불태우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주나라 무왕은 출병의 적과 교전하기 직전 병사들과 다짐을 했다. 장병들로 하여금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우왕은 덕을 올바르게 세우고 무기의 사용을 삼갔다. 무기가 단순해 단지 검과 창 정도였다. 복잡한 운제나 병거 등은 있지도 않았다. 은나라 탕왕은 오직 불의를 치기 위해 무기를 들고 싸웠다. 주나라 무왕은 무력을 배경으로 불의를 친 까닭에 여러 무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하나라 때는 공을 세운 자를 모두 궁중에서 시상했다. 이는 선행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은나라는 큰 죄를 저지른 자를 여러 사람이 모이는 시장에서 처형했다. 악을 저질러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를 경계했던 것이다. 주나라는 하나라와 은나라의 상벌을 겸용해 공이 있는 자는 조정에서 시상하고 큰 죄를 저지른 자는 시장에서 처형했다. 이는 사람들에게 군자의 덕을 권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두렵게 만들고자 한 것이다. 하은주 3대는 비록 상벌을 다루는 방법이 달랐지만 백성을 사랑하는 덕을 드러내고자 한 취지만큼은 같았다. 병기는 장단과 경중의 차이가 있다. 그 용도가 다르고 다루는 방법도 다르게 마련이다. 병기를 적당히 안배에 사용하지 않으면 불편하다. 긴 병기와 짧은 병기를 뒤섞어 수비에 임해야 한다. 병기가 너무 길면 사용하기 어렵고 너무 짧으면 적을 찌를 때 잘 닿지 않기 때문이다. 병기가 너무 가벼우면 날카롭게 휘두를 수는 있으나 다른 부대와 통일이 되지 않아 행렬이 산만해지기 쉽고 너무 무거우면 동작이 더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병거를 하나라에서는 국어라고 부르며 구조가 바른 것을 으뜸으로 쳤다. 은나라는 인거라고 부르며 속도가 빠른 것을 으뜸으로 쳤다. 주나라는 원용으로 부르며 정교한 것을 으뜸으로 쳤다. 병거 위에 깃발을 두고 은나라는 윗부분을 검게 물들였다. 이는 사람의 머리털을 표시한 것으로 인도를 드러낸 것이다. 은나라는 흰색으로 했다. 이는 천도를 드러낸 것이다. 주나라는 황색으로 했다. 이는 지도를 드러낸 것이다. 투구에 휘장을 두고 하나라는 해와 달을 그려 넣었다. 이는 밝은 정사를 드러낸 것이다. 은나라는 호랑이를 그려 넣었다. 이는 무덕을 드러낸 것이다. 주나라는 용을 그려 넣었다. 이는 문덕을 드러낸 것이다. 군대가 너무 위험을 내세우면 병사는 사기가 죽어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 정반대로 위험이 너무 없으면 병사의 정신이 해이해져 통솔하기가 어렵다. 윗사람이 백성에게 임무를 부과하면서 의에 따르지 않으면 백성은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기술자는 기술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마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관원은 백성을 괴롭히게 된다. 이를 두고 지나치게 위험을 내세우는 다위라고 한다. 다위는 백성의 사기를 위축시킨다. 무릇 윗사람이 덕을 숭상하는 자를 존중해 국사에 등용하지 않고 아천배의 무리를 등용하거나 도를 숭상하는 자를 존중해 등용하지 않고 단지 용감하고 기력이 강한 자를 등용하거나 명을 잘 듣는 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명을 어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거나 선행을 하는 자를 아끼지 않고 폭행을 일삼는 자를 아끼면 이를 두고 위험이 너무 없는 소위라고 한다. 소위는 백성을 통솔할 수 없게 만든다. 군대는 모름지기 여유있게 행동해야 한다. 그러면 자연히 병사에게 여력이 생기게 마련이다. 비록 적과 맞서 백병전을 벌일지라도 보병은 함부로 뛰지 않고 전차병은 멋대로 내달리지 않는다. 패주하는 적을 추격할 때도 행렬에서 벗어나지 않고 전군이 끝까지 하나로 뭉쳐 질서를 잃지 않고 행동한다. 군진이 견고한 것은 전투 대열이 질서를 잃지 않고
인마의 힘을 소진하지 않고 군령을 어겨 뒤늦게 행동하거나 지나치게 앞서 행동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조정의 예제가 군대에 적용되지 않았고 군대의 법도가 조정에 적용되지 않았다. 군대의 법도가 조정에 적용되면 예양을 숭상하는 풍조가 폐하고 조정의 예제가 군대에 적용되면 병사의 사기와 투지가 흩어진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언사가 우아하고 어기가 온화해야 한다. 조정에서 일을 처리할 때는 공경하고 겸손한 자세로 임하고 스스로 수행하면서 사람을 너그러이 대해야 한다. 군주의 부름이 없으면 경솔이 앞에 나서지 않고 군주의 물음이 없으면 경솔이 진언하지 않아야 한다. 경솔이 나서지 않으면서 쉽게 뒤로 물러나는 것이 국사를 다루는 자가 취해야 할 자세다. 군대에서는 몸을 꼿꼿이 하여 바로 서야 한다. 행군할 때는 뒤처지지 않게 앞사람을 쫓아가야 한다. 갑옷을 입고 무장을 했을 때는 상관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는 예를 취하지 않는다. 병거를 탔을 때는 전신을 움직이는 대례를 행하지 않는다. 성 위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는 공경을 표하기 위해 종종 걸음으로 걷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는 연령과 종기를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와 법은 표리, 문과 무는 좌우 관계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다. 옛 명군은 백성의 미덕을 표창하여 선행을 고취했다. 도덕을 폐하는 일이 빚어지지 않고 특별히 상을 줄 일도 없으려니와 특별히 벌을 내릴 일도 없었다. 순임금은 상벌을 내리지 않고도 백성을 능히 병사를 삼을 수 있었다. 덕정의 극치다. 한나라는 상만 주고 벌을 내리지 않았다. 교화의 극치다. 은나라는 벌만 내리고 상을 주지 않았다. 위엄의 극치다. 주나라는 상도 주고 벌도 내렸다. 덕이 그만큼 쇠했음을 보여준다. 때를 놓치지 않고 상을 내리는 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선을 행하면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죄지은 자를 곧바로 처형한 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선하지 못한 짓을 하면 큰 해가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대승을 거두면 포상하지 않는 이른바 대상불선을 행해야만 상하가 그 공을 자랑하지 않게 된다. 군주가 공을 자랑하지 않으면 교만해지지 않고 장수와 병사가 공을 자랑하지 않으면 서로 비교할 일이 없다. 상하가 이처럼 공을 자랑하지 않는 것은 겸양의 극치다. 대패를 당하면 벌하지 않는 대패부주를 행해야 상하가 그 잘못이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군주가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통렬히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장수와 병사가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두 번 다시 그리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게 된다. 상하가 이처럼 서로 책임을 떠맡는 것 역시 겸양의 극치다. 옛날 변경을 수비한 병사는 1년을 복역하면 3년 동안 다시 복무하지 않았다. 이는 백성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상하가 이처럼 서로 봉사하며 위로하는 것은 친화의 극치다. 전쟁에 이긴 후 개성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것은 기쁨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전쟁이 끝났을 때 주문왕이 세운 영대와 같은 곳에서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잔치를 베풀어 장병과 백성을 위로하는 것은 휴식이 이로부터 시작되었음을 표명한 것이다. 삼화법 제3편 정작 휘하 장병을 사랑하라. 전쟁은 우선 장군에서 사병에 이르기까지 계급과 지위를 정하고 공과 잭과에 대한 상벌을 분명히 하는 데서 시작한다. 변설에 능하고 계책에 뛰어난 유사를 채용하고 천자의 칙령을 되풀이해 친절히 알리는 동시에 부하의 의견도 물으며 그들이 재량을 모두 발휘하게 해야 한다. 그들의 의견을 비교해 실정을 알아내고 혐의가 없도록 해야 한다. 전투 능력을 기르고 각자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해주면서 민심의 동향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 그때 비로소 군사를 일으킬 수 있다.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휘하 장병을 하나로 단결시키고 유리한 지세에 따라 움직이고 무질서를 정비하고 용기가 없어 주저하는 자를 격리해 전진하고 정도를 걷게 하고 명예심을 기르게 하고 법령을 간략히 하고 형벌을 줄이고 작은 죄를 범한 자를 즉석에서 처형해야 한다. 작은 죄를 범한 자를 처형하면 병사들이 두려워하여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된다. 더 큰 죄를 저지른 자는 이로 인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게 된다. 전쟁을 수행할 때는 첫째, 하늘의 도리에 따르고 둘째, 군수 물자를 풍부하게 하고 셋째, 장병들이 기꺼이 따르게 하고 넷째, 지세를 잘 활용하고 다섯째, 무기를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이를 오려라고 한다. 하늘의 도리에 따르는 것은 계절과 기후 등 자연의 시기에 순응하는 것을 말한다.
군수 물자를 풍부하게 한다는 것은 적군이 보유한 재물을 탈취해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장병들이 기꺼이 따르게 한다는 것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지세를 잘 활용한다는 것은 좁고 험한 곳을 지켜 적은 병력으로도 많은 적을 능히 물리치는 것을 말한다. 무기를 소중히 다룬다는 것은 활과 화살인 궁시로 적의 돌격을 저지하고 팔모창인 수와 장창인 모로 적을 수비하고 갈고리창인 과와 민을창인 극으로 수비를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 5가지 무기는 각기 특징이 있어 사용법이 다르다. 긴 무기로 짧은 무기를 보위하고 짧은 무기는 긴 무기를 구호한다. 이 5가지 무기를 잘 혼용해 싸움에 나서면 오랫동안 버틸 수 있고 전군이 일제히 출전해 싸울 때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전투는 때와 장소에 따라 부대를 교대로 싸우게 할 경우도 있고 전군을 동원해 승패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적이 아군에게 없는 병기를 소유하고 있을 때는 이를 흉내내 병기를 제작한다. 적어도 적과 동등한 전투력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일러 장병기와 단병기의 장점을 겸용한다고 한다. 대장은 모름지기, 심지를 굳게 하고 함부로 동요해서는 안 된다. 되도록 부하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드시 적의 허점을 노려 공격해야 한다. 대장의 마음과 사병의 마음이 바라고 생각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 이를 잘 단합시켜 통솔해 나가야 한다. 말은 잘 길들여 있고 손은 힘이 강하고 병거는 튼튼하고 병기는 예리하고 병사는 휴식을 충분히 취하면서 배가 든든해야 한다. 그래야 힘이 솟는다. 병사에 대한 훈련은 미리 철저히 시행하고 적과 싸울 때는 절도가 있어야 한다. 장군은 인간의 몸과 같다. 소대는 손발, 군대는 손가락에 비유할 수 있다. 전쟁은 권모로 자웅을 다투고 전투는 용맹으로 승부를 겨루고 포지는 기교로 우위를 가린다. 아군이 원하면서 동시에 능한 전투수단을 택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폐기한다. 그러나 적에 대해서는 이와 반대되는 방식으로 대처한다. 적의 장기를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적과 싸우려면 천시에 편승하고 물자를 비축하고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등의 여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때를 놓치지 않고 거북점 등으로 길조를 얻어 은밀히 행군하며 작전을 펼치는 것을 천시편승이라 한다. 백성이 풍족해 국력이 충실한 것을 물자 비축이라 한다. 병사의 훈련이 알차고 유리한 지세를 점하고 무기도 우수하고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춘 것을 사전 대비라 한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사람을 즐겁게 만든다는 뜻의 낙인이라 한다. 많은 병력이 견고하고 병사의 기세가 왕성하고 자주 훈련을 쌓아 번거로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사물을 잘 분별해 처리하고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도 능히 처리해 나가는 것은 미리 예측해 행한다는 뜻의 행예라 한다. 성능이 좋은 병거와 행동이 민첩한 보병을 활용하고 활로 굳게 진지를 방어하는 것은 크게 군대를 운영한다는 뜻의 대군이라 한다. 포진이 교묘해 적의 눈에 띄지 않고 진중이 조용하고 병사의 사기가 충천한 것은 진지를 굳건히 한다는 뜻의 고진이라 한다. 견고한 진지에 의해 전투하는 것은 전투력이 강하다는 뜻의 다력이라 한다. 상관이 한가한 틈을 타 부하에게 전법을 가르쳐 이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은 전군의 전투 능력을 강화한다는 뜻의 번진이라 한다. 각자 직책을 완수하는 것은 처리 대상의 사안을 능히 감당한다는 뜻의 감물이라 한다. 사물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려 이를 처리하는 것은 간략히 해결한다는 뜻의 간치라고 한다. 아군의 병사가 많고 적은 것을 감안해 지세를 잘 이용하고 적의 강약과 허실에 따라 진을 치고 공수와 진퇴의 질서가 있고 전차병과 보병이 서로 긴밀한 연락을 취하는 것은 전차병과 보병이 함께 참전했다는 뜻의 전참이라 한다. 병사가 상관의 명에 복종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상하가 서로 협력하지 않고 태만하고 시기하며 의심하고 교만하고 적을 두려워하고 군심을 흐트리고 서로 배척하고 투지를 잃고 산란하고 멋대로 행동하고 사방으로 흩어지고 군기가 해이해지는 것을 싸움의 우환이 된다는 뜻의 전환이라 한다. 교만하고 두려움이 많고 탄식하며 책망하고 군심이 위기의식에 휩싸여 있고 이를 경솔히 처리해 후회하는 것을 훼손하여 부러뜨린다는 뜻의 회절이라 한다. 전투 규모에 따라 군대를 적절히 편제해 싸우고 엄할 때 엄하면서 부드러울 때 부드럽고 상황에 따라 병력을 합치거나 나누고 적의 움직임에 따라 투입 병력의 규모를 임의로 조절하고 이해득실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상황에 따라 응변한다는 뜻의 전권이라 한다. 먼 곳에 있는 적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첩자를 보내고 가까이 있는 적은 그 모습을 보고 실정을 파악한다.
적과 접전할 때 천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아군의 군수물자와 재정의 상황에 따라 계책을 세우고 신의를 존중하고 의혹을 배격한다. 정의에 입각해 군사를 일으키면 사기가 오르고 기회를 노려 작전을 전개하면 승리를 거두기 쉽고 부하를 은혜로 다스리면 신복으로 만들 수 있다. 적을 보면 조용히 접전을 대비해야 한다. 병사들이 놀라 소란을 피우면 여유를 갖고 진정시킨다. 위기 국면을 맞았을 때 결코 부하를 버리고 달아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라를 다스릴 때는 널리 은혜를 베풀고 신뢰를 얻도록 노력한다. 군사를 다스릴 때는 일면 너그러우면서 일면 위엄을 갖추어야 한다. 싸움에 임해 군진을 펼칠 때는 과감하고 민첩해야 한다. 국사를 다룰 때는 화목을 추구하고 군에 있을 때는 엄정한 법 집행에 주의한다. 교전할 때는 적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같이 하면 나라를 다스릴 때 능히 백성의 지지를 얻고 군사를 다스릴 때 병사로부터 존중을 받고 교전할 때 병사들의 믿음을 얻을 수 있다. 포진에 관해 말하면 행렬을 짤 때는 여유있게 간격을 두어 병기 사용에 편리하게 하고 결전을 꾀할 때는 대우를 좁혀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병기는 서로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평소 병사들에게 훈련을 시켜 전투 기술을 연마하게 하고 침착하고 냉정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고 진형을 엄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군령이 엄숙하고 상하가 서로 신의를 지키면 병사들은 자진의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게 된다. 대장의 계책이 잘 맞아떨어지면 병사들은 그 수완에 탄복해 명령에 잘 복종하게 된다. 병사들이 마음으로 복종하게 되면 모든 일이 쉽게 풀리게 마련이다. 기치가 선명하면 병사들도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작전이 결정되면 병사들은 각오를 굳게 다진다. 나아가고 물러갈 때 아무런 의심도 없이 경솔히 움직여 적과 만나 속수무책인 자는 엄히 벌해야 한다. 멋대로 북과 징을 울려서도 안 되고 가벼이 깃발을 바꿔서도 안 된다. 무릇 일을 행하면서 마치 물이 흐르듯이 최상의 선택을 하면 오래 번성할 수 있고 옛사람의 선례를 좇으면 두루 통할 수 있다. 전투할 때 상하가 필사의 각오로 싸울 것을 서약하면 병사의 사기가 오르고 적을 쉽게 무찌를 수 있다. 적을 무찌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정도를 좇는 방법이다. 신의를 이용해 적을 감화시키거나 막강한 무력 시위를 통해 적이 두려움을 느끼게 해 굴복시키는 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기뻐하지 않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해 앞다퉈 자신을 추종하도록 만드는 방안인 까닭에 통상 이르기를 적국의 사람을 얻어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방안이라 한다. 다른 하나는 권도를 좇는 방법이다. 적의 교만을 부추긴 뒤 적이 극히 중시하는 요충지를 기습으로 손에 넣고 병력을 외곽에서 동원해 타격을 가하면서 첩자를 활용해 안에서 호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권도에는 모두 7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광범위하게 인재를 등용하고, 둘째, 정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셋째, 명분의 선전에 힘쓰고, 넷째, 작전의 편성에 만전을 기하고, 다섯째, 화공을 적절히 활용하고, 여섯째, 수공을 상황에 따라 적극 활용하고, 일곱째, 무기 및 장비를 첨단화해 보유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7가지 중대한 군정대사라는 뜻에서 칠정이라 부른다. 권도를 행할 때 주의할 점이 4가지가 있다. 첫째, 영예, 둘째, 이득, 셋째, 치욕, 넷째, 죽음이다. 이는 병사들로 하여금 법을 지키게 만드는 방안이다. 이를 사수라고 한다. 얼굴에 희색을 드러내든 아니면 준엄하고 냉혹한 모습을 드러내든 그 목적은 같다.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그치고 선을 좇도록 촉구하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군사를 다스리는 방안에 해당한다. 인자한 자세로 접근해야만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친근히 다가오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친근하기만 하고 신뢰가 없으면 오히려 그 몸을 망치게 된다. 장수는 반드시 인재를 인재로 알아보고 바르게 처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바르게 처신하고 외교 사령을 예에 부합하게 구사하고 스스로 절제하며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통상적인 작전 원칙을 말하면 우선 병사의 사기를 진작시키면서 동시에 엄정한 군기와 군의를 반포해야 한다. 병사를 대할 때는 온화한 안색을 보이고 병사를 가르쳐 이끌고자 할 때는 언사가 간절해야 효력이 있다. 병사가 두려워하는 심리를 이용해 경계하도록 만들고 명리에 대한 욕망을 이용해 병사를 부린다. 적지에 들어갔을 때는 유리한 지점을 선점한 뒤 곧바로 각자 임무를 나누어 맡게 한다. 이것이 통상적인 작전 원칙이다. 무릇 장병들로 하여금 법령을 준수하게 만들려면 장병들의 공통된 요구를 토대로 해야 한다. 일정 기간을 정해 법제를 시험하면서 현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현실과 부합하면
곧바로 확정한 뒤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 만일 집행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는 장수가 직접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모든 것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예하 부대로 하여금 이를 일일이 익혀 단속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법령을 반포하고 공정히 집행하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제도로 정착된다. 장병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법제를 만든다는 것을 두고 통상 법제화라고 한다. 어지러움을 다스리는 방안으로 크게 7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인애. 둘째, 신의. 셋째, 정직. 넷째, 통일. 다섯째, 도의. 여섯째, 응변. 일곱째, 조정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난 장수의 지휘권인 이른바 전제다. 군법을 바로 세워 질서를 유지하는 방안도 크게 7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람마다 법제를 준수하고. 둘째, 엄정한 법이 공표되고. 셋째, 법이 함부로 바뀌지 않고. 넷째, 신속히 집행되고. 다섯째, 복제 등을 정해야 하고. 여섯째, 계급에 따른 직위와 등급 구분이 분명해야 하고. 일곱째, 관원들은 규정을 엄격히 좇아야 하고 결코 일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군대를 다스리는 원칙을 말하면 모든 법령이 장수 개인의 호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전제라고 한다. 이에 대해 주장과 휘하 장병이 모두 법을 두려워하며 법의 제약을 받는 것을 법치라고 한다. 장수는 일부 견해에만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고 작은 이익을 탐해서도 안 된다. 작전 계획은 날짜를 다퉈 시행되어야 하고 군사 행동은 극도의 비밀 속에 은밀히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군사 운영 원칙이다. 무릇 작전을 펼 때 정상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전제가 필요하다. 복종을 거절할 경우 과감히 강권을 발동해야 한다. 서로 불신하는 상황이 빚어질 때도 강권을 발동해 군심을 하나로 통합시켜야 한다. 군심이 해이할 경우는 병사들을 고취해야 한다. 병사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을 때는 조속히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병사가 상관을 불신할 때는 단호한 명을 내려 다시는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이것이 예로부터 전해오는 군사 운용과 작전의 기본 원칙이다. 삼화법 제4편 엄위. 사기를 진작시켜라. 전쟁의 도는 계급을 엄정히 하고 군령을 삼엄하게 하고 행동을 민첩하게 하고 사기를 침착하게 하고 상하의 마음을 하나로 하는 데 있다. 전쟁의 도는 사람의 덕과 재능을 구분해 그에 상응하는 자리를 주고 조로 등의 편제를 정확히 하고 행렬의 순위와 지위를 정하고 종횡 대열을 조정하고 진영이 진법과 부합하는지를 살피는 데 있다. 적을 향해 서서히 진격할 때는 몸을 앞으로 구부리고 적에게 가까이 접근할 때는 무릎 걸음을 한다. 병사가 적을 두려워할 때는 대오를 좁히고 긴급 상황을 맞이하면 병사를 모두 앉게 한다. 적이 멀리 있을 때 똑바로 바라보게 하면 병사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적이 가까이 있을 때 바라보지 않도록 하면 놀라 달아나는 일이 없다. 진영 내 병사의 위치는 좌우의 서열을 따져 안배한다. 주둔할 때는 앉은 모습의 좌진을 취하고 조용히 명을 하달한다. 갑옷을 걸친 정예병과 일반 보병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위치를 정하고 병기도 그 성능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배치한다. 전차가 뒤흔들리고 말들이 소리를 내울면 군심이 동요해 소란스러워지고 두려움을 갖는 만큼 속히 대형을 밀집시킨 뒤 앉은 자세와 무릎 자세 또는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이어 장령들이 무릎으로 걸어가 부드러운 말로 타이르며 사기를 북돋운다. 병사가 서서 진격할 때는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른다. 정지시키고자 할 때는 징이나 방울을 올린다. 행진할 때에 떠들지 못하도록 병사의 입에 나무 막대기를 물리는 함매를 하거나 필승을 맹서한다. 음식을 먹을 때는 앉은 모습의 진형을 취한다. 위치를 이동할 때는 무릎 걸음으로 나아간다. 두려움에 떨며 전진하지 않는 자는 곧바로 처형의 대오를 엄히 정비하고 큰 소리로 적진을 향해 돌격하도록 명한다. 병사들이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는 2번 다시 처형해서는 안 된다. 이때는 부드러운 얼굴과 목소리로 타이르며 적을 죽여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가르쳐주고 최선을 다해 각기 맡은 임무를 완수하도록 격려한다. 3군을 지휘할 때는 분대 단위에 이르기까지 명령이 곧바로 하달되어 반나절을 넘지 않는 시간 내에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병사 개개인에게 하달되는 금령은 즉각 집행되어야 한다. 금령이 해제되지 않는 한 식사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 병사들이 헷갈려하거나 우려하는 사항이 있으면 먼저 차분히 설득시켜 부대를 정비하고 복종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무릇 전쟁은 힘이 있어야 오래 감당할 수 있고 사기가 뒷받침되어야 승리할 수 있고
진지가 견고해야 오래 버틸 수 있고, 위험을 무릅쓰고 싸워야 승리할 수 있고, 진심으로 싸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견고하고, 기운을 새롭게 해야 승리할 수 있고, 갑주가 튼튼해야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병기를 사용해야 승리할 수 있다. 병거는 밀집해 서로 분산되지 않았을 때 견고하고, 보병은 앉아있을 때 견고하고, 갑주는 무거워야 견고하고, 병기는 가볍고 예리해야 승리를 이끌 수 있다. 병사가 승리에 확고한 신념이 있으면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적밖에 없다. 두려운 마음을 품고 있으면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두려워하는 대상밖에 없다. 승리하려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두루 알면 그에 따른 이해득실을 모두 고려해 작전을 짤 수 있다. 두 가지 측면의 정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수의 임기응변이 절대 필요하다. 통상적인 작전을 보면 소부대로 적의 소부대와 싸우면 힘이 서로 비슷해 매우 위험하다. 대부대로 적의 대부대와 싸우면 서로 쉽게 지치게 되어 공을 세우기가 어렵다. 소부대로 적의 대부대와 싸우면 패한다. 대부대로 적의 소부대와 싸우면 가히 결전을 치를 만하다. 그래서 작전은 적과 아군 병력의 상대적인 우열로 판가름이 난다고 하는 것이다. 병사가 숙사로 들어갈 때는 유사시 재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무기와 장비를 잘 간수하고, 행군할 때는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적과 맞붙어 싸울 때는 진퇴에 절도가 있어야 한다. 작전을 펼 때 장수는 신중하고 엄숙한 자세를 취해 병사들이 떠받들며 존중하는 대상이 되어야 하고, 솔선수범으로 병사들이 마음으로 복종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장수가 서두르면 일이 경솔하게 진행된다. 장수가 침착하게 대응하면 매사가 진중하게 처리된다. 북을 급하게 울리면 병사들이 신속하게 나아가고, 천천히 울리면 서서히 진군한다. 복장이 너무 간략하면 군용이 초라해 보이고, 화려하면 군용이 장려해 보인다. 병거가 견고하고 갑주와 병기의 성능이 좋으면 열세도 우세로 돌려놓을 수 있다. 장수가 주견도 없이 부하내동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독선적으로 행동하면 많은 병사가 헛되이 목숨을 잃게 된다. 목숨을 아까워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면 병사들이 의구심을 일으켜 용감히 싸울 수 없고, 뒤늦게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고자 해도 계책이 없어 결국 패하게 된다. 병사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크게 5가지다. 첫째, 장수의 은덕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목숨을 던지는 사해다. 둘째, 경노한 나머지 죽기로 싸우는 사노다. 셋째, 위험에 눌려 전진으로 내달리는 사위다. 넷째, 대의를 위해 헌신하는 사의다. 다섯째, 개인적인 명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리다. 장수는 이 5가지 상황을 잘 헤아려 적절히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작전의 기율을 말하면 병사들과 법령으로 굳게 약속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게 되고, 대의로 굳게 약속하면 기꺼이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 무릇 작전의 성패는 모두 천지에 순응하고 인심을 좇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전군에 시달된 호령은 늦어도 사흘 이내에 집행되어야 한다. 한 부대에 내린 경고는 반나절 이내에 집행되어야 한다. 병사 개인에 대한 금령은 즉각 집행되어야 한다. 전쟁을 치를 때 최상의 방안은 계략을 써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고, 무력을 동원해 성을 함락시키고 적장의 목을 베는 유혈전은 하책이다. 계책을 토대로 싸움의 주도권을 장악해 미세한 부분까지 통제하면서 상황에 따라 계략을 써 제압할 것인지 아니면 공성전을 택할 것인지 결정한다.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다. 무릇 전쟁의 승리는 전군이 위아래 가릴 것 없이 하나로 뭉쳐 단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이같이 하면 싸워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 통상 북은 7가지 경우에 사용한다. 첫째, 깃발을 휘둘러 지휘하거나, 둘째, 전차병에게 명하거나, 셋째, 기병에게 명하거나, 넷째, 보병에게 명하거나, 다섯째, 병기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여섯째, 대형을 펼치도록 하거나, 일곱째, 앉도록 명할 때가 그렇다. 이 7가지 경우에 대한 요령과 자세한 규칙은 미리 완벽하게 마련해 두어야 한다. 통상적인 작전을 이야기하면 병력이 우세할 경우 굳이 중무장을 하느라 지체할 필요가 없다. 병력이 비록 우세할지라도 진격할 때 전 병력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 전투력이 소진되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전 과정에서 진세를 펼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장병들로 하여금 진법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은 어렵다. 장병들로 하여금 진법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임기응변에 입각한 진법의 오묘한 이치를 터득하게 만드는 것은 어렵다. 진법을 아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실전에서 자유자재로 진법을 펼치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다. 사람은 다양한 품성과 기질을 지니고 있다. 생장 지역이 다르면 품성과 기질도 다를 수밖에 없다. 가르침은 풍속을 이룬다. 풍습도 지역마다 다르다. 그러나 도덕에 입각한 교화는 각 지역의 상이한 풍속과 관습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다.
병력의 운용을 살펴보면 승리는 고정된 틀에서 비롯된 것이 없는 만큼 반드시 신중하고 삼가는 자세로 작전에 임해야만 한다. 무릇 병기가 날카롭지 못하고 투구가 견고하지 못하고 전차가 튼튼하지 못하고 전마가 양호하지 못하고 병력이 충분하지 못하면 이는 용병의 도리를 터득하지 못한 탓이다. 무릇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휘하 장병과 그 공을 나눌 줄 알아야 한다. 계속 적과 싸워야 할 경우에는 상벌을 중하게 하여 공과 재를 분명히 가리는 방식으로 부하들을 고취해야 한다. 불행히 패했을 경우는 그 책임을 스스로 떠맡고 나서야 한다. 재차 적과 싸우게 되었을 때는 장병들과 서약을 맺어 사기를 진작시키고 친히 앞장서 진두지휘를 해야 한다. 이때 전에 사용한 전술을 다시 구사해서는 안 된다. 승패를 막론하고 이 원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올바른 지휘 원칙이다. 백성을 대하는 자세를 논하면 인내하는 자세로 백성의 어려움을 구하고 정의를 내세워 참전을 격려하고 지혜를 구사해 시비곡직을 가리고 용맹을 내보여 전투에 임하도록 이끌고 믿음을 보여줘 일치단결하도록 유도하고 이익을 내보여 죽기로 싸울 것을 격려하고 공적에 따른 자귀를 내걸어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한다. 이같이 하면 생각하는 것이 인에 부합하고 행동한 것이 의에 합당하게 된다. 사물을 깊이 이해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하고 커다란 책임을 맡으려면 용기가 있어야 하고 병사의 마음을 얻으려면 오랫동안 변치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겸양하며 화기애애한 자세로 임하면 위아래가 하나로 융합할 수 있고 과오를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고 공을 휘하 장병에게 돌리면 휘하 장병들이 마음으로 복종하도록 만들어 전투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 적이 미약하고 조용하면 공격하고 강하고 차분하면 정면 대결을 피한다. 적이 피곤하고 지쳐있으면 공격하고 여유있고 정돈되어 있으면 정면 대결을 피한다. 적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으면 공격하고 다소 두려워하며 경계하고 있으면 정면 대결을 피한다. 이것이 예로부터 전해오는 군사 운용과 작전의 기본 원칙이다. 삼하법 제5편 용중 전투력을 강화하라. 작전의 기본 이치를 논하면 적은 병력으로 작전할 때는 수비를 굳게 하고 많은 병력으로 작전할 때는 대열의 정돈에 주의해야 한다. 병력이 적을지라도 전술에 밝으면 다양한 기병수를 동원해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 병력이 많으면 정병수를 이용해 정면 대결을 유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많은 병력으로 작전할 때는 진격과 정지가 반석처럼 차분해야 한다. 적은 병력으로 작전할 때는 진격과 태각이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무상해야 한다. 많은 병력이 적은 병력의 적과 싸울 때는 멀리서부터 포위해 짐짓 한쪽의 퇴로를 열어준 뒤 병력을 나눠 교대로 접전하게 해 적을 제압한다. 적은 병력이 많은 병력의 적과 싸울 때는 허장성세로 적을 헷갈리게 만든 뒤 임기응변의 속임수를 구사해 적을 공격한다. 적이 이미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을 때는 짐짓 군기를 어지럽게 흔들며 퇴각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적을 유인한 뒤 기회를 보아 반격을 가한다. 적의 병력이 많아 대적하기 어려울 경우는 먼저 적정을 정확히 파악한 뒤 포위된 상황을 가정해 작전을 구사해야 한다. 적이 적은 병력에도 신중히 움직일 때는 우선 정면 대결을 피하고 짐짓 활로를 열어주어 적을 함정으로 유인한 뒤 격파한다. 작전을 펼 때는 바람을 등지고 움직여야 한다. 높은 산을 등지고 오른쪽으로 높은 산이 있고 왼쪽으로 험한 지형을 끼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늪지대나 깊이 함몰된 지역을 만났을 때는 재빨리 통과해야 한다. 추둔할 때는 사방이 낮고 가운데가 높아 마치 거북 등처럼 보이고 수비하기에 유리한 험한 지형이 있는 곳을 택한다. 적과 싸울 때는 먼저 진세를 펼친 뒤 적의 움직임과 반응 등을 살핀다. 적정의 변화에 따라 곧바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적이 이미 전투 준비를 끝냈으면 군사를 적절히 배치한 뒤 곧바로 진공하지 않고 적이 행동을 개시할 때까지 기다린다. 적이 선제 공격을 가할 경우 병력을 집결시킨 뒤 반격 기회를 노린다. 적과 싸울 때는 다양한 유형의 병력 동원을 통해 적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예측 불허의 진퇴를 통해 적의 진세가 굳건한지 여부를 살피고 위협을 가해 적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여부를 관찰한다. 때로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방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적이 얼마나 태만한 모습을 보이는지 여부를 살피고 짐짓 작전을 펼치는 것처럼 하여 적이 얼마나 헷갈려하는지 여부를 관찰하고 소규모의 기습 공격을 가해 적의 군기가 얼마나 제대로 잡혀있는지 여부를 살핀다. 이때 만일 적이 머뭇거리고 결단하지 못하면 타격을 가하고 계속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 진공 명령을 내려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다. 작전을 짜는 적의 사령부에 기습 공격을 가해
적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진 성급한 대응을 유도해냄으로써 적의 의도를 분쇄한다. 적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일거에 공격을 가해 완전히 제압한다. 적이 황급히 달아날 때는 지체하지 말고 추격에 나서야 한다. 달아나던 적이 중간에 멈춰 움직이지 않을 때는 복병이 있을 공산이 큰 까닭에 그 배경과 속셈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적의 도성까지 추격할 때는 반드시 미리 진로를 알아두어야 하고 퇴각할 때 역시 반드시 미리 퇴로를 확인해 두어야 한다. 무릇 싸움이란 먼저 기동하면 쉽게 지치고 나중에 기동하면 병사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고 휴식을 자주 취하면 태만해진다. 휴식을 걸러도 지치게 되고 줄곧 휴식을 취해도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병사 간의 서신 왕래를 금하는 것을 두고 고향의 부모 처자에 대한 생각을 끊게 만드는 절고지려라고 한다. 용감하고 싸움에 능한 병사를 선발한 뒤 좋은 병기로 무장시켜 정예병을 육성하는 것을 두고 병사들의 분발을 촉구해 전투력을 강화하는 이긴 지강이라 한다. 무거운 장비를 내려놓고 며칠분의 식량만 짊어지게 하는 것을 두고 병사들로 하여금 필사의 각오를 다지게 한다는 뜻의 개인지휘라고 한다. 이것이 예로부터 전해오는 군사 운영과 작전의 기본 원칙이다.